어, 대단원 1단원의 두 번째 이야기는 함수의 연속이고요. 뭐 연속에도 뭐 설명 나와 있는 양이 적진 않은데 그래서 연속이 뭔지부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연속 자체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지만 그 외에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어, 연속이 뭐냐부터 생각해 보면 아까 극한 설명할 때 제가 그래프 3개 그렸거든요. 하나는 요거였고요. A, 여기 B. 또 하나는 A, B, C, A, B, C 이렇게 3개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였고 세 번째 녀석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죠? 극한값이 존재하냐 하지 않느냐는 뭐로 판단했냐면 좌극한, 우극한 둘이 같으면 극한값이 있는 거고 즉 수렴하는 거고 아니면 없다 였다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두 개는 극한이 존재하고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이 없는 건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연속이에요. 그 연속이라는 건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칠판에 손 안 떼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인 거야. 그죠?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손을 떼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건 연속이 아닌 거지. 즉 불연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치면 여러분 문제에서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치면 손을 떼고 그릴 수 있는지 손을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는지 아닌지 가지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연속 파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지. 근데 문제는 그림이 아니라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연속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 연속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건 다시 요 그림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얘처럼 극한값이 없으면 그건 당연히 연속이 아닙니다. 손을 떼야 되니까요. 그죠? 왼쪽에서 그림 그릴 때랑 오른쪽에서 그림 그릴 때랑 그림을 그리는 목적지가 다르면 당연히 만날 수가 없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불연속이고요. 극한값이 있는 경우라고 쳐도 이 극한값이랑 실제 함수값이 지금처럼 다르게 생겼으면 그림을 그리다 말고 손을 떼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 역시나 연속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처럼 왼쪽에서부터 다가가다가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오다가 만나기도 여기서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다가가는 목적지가 B인데 실제로 A에 도착해 보니 그 지점 역시나 마찬가지로 B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뭐다? 첫 번째로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아야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순서대로 다 만족하면 이거 다 만족하면 x는 a라는 점에서 fx는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연속의 정의니까 당연히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순서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치사하게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왜 불연속인지. 불연속이 되는 이유가 다른 녀석이 누구냐? 여러 개의 그래프를 주고 얘네 다 불연속인데 이유가 다른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찾아보세요.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불연속이 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달라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극한값이 없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얘는 함수값은 있는데 극한값이 없어요. 그래서 불연속이라고요. 얘는 함수값 있고 극한값도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달라서 불연속이라고요. 그죠?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실전에서는 결국 이 얘기잖아요. 두 번째 보시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였다고? 좌극한, 우극한 둘이 같아요 였거든요. 세 번째 뭐래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뭘 보면 된다고? x가 a-일 때 fx
좌극한 x가 a 플러스일 때 fx 우극한 함수값 이거 세 개가 다 같으면 a에서 연속 셋 중에 누가 하나라도 빵꾸 나면 불연속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지금 보면 x는 a에서 연속 그랬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하냐 하지 않느냐 또 마찬가지고요. 얘처럼 연속이냐 아니냐 또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연속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점 한 군데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그림은 a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x좌표 a 말고 다른 점에서 여기선 연속이에요.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데선 연속이라고요. 요 점에서만 불연속인 거지. 그죠? 그래서 애초에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한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그 점에서의 함수값, 극한값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부분의 1차 함수, 2차 함수, 또 배우게 될 3차, 4차 함수 이런 다항 함수들은 특별히 구간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서 불연속이 되는 점이 없어요. 2차 함수 곡선 그리세요. 이거 뭐야 이거? 네? 2차 함수 곡선 그리세요. 그럼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직선 그리세요. 그럼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리지만 3차 함수 곡선 그리세요. 그럼 이렇게 그릴 거라고. 그지? 불연속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녀석들은 한 점뿐만 아니라 뭐 어떤 점을 갖다 찍어 넣어도 불연속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굳이 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간으로 판단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구간에서 연속인 녀석, 뭐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연속함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구간이라는 것도 좀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열린 구간 그랬어요. 이런 거 뭐라고 불렀냐면 열렸다는 말의 반대겠죠. 닫힌 구간 이렇게 불렀고요. 한쪽에만 등호가 있고 한쪽에 없으면 뭐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제 차이는 이거지. 이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면 그럼 그 중에 그 x 중에 제일 큰 거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b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b는 안 되는데 b보다 작은 누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제일 큰 거 누구야? 그럼 b 딱 박혀 있잖아요. 제일 작은 거 누구야? a 딱 박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얘는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열린 구간과 닫힌 구간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양쪽 끝에 경계예요. 그죠? 그 두 경계만 좀 차이가 나는 건데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라고요. 이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건 어렵지 않은 게 저 구간 안에 불연속점이 없으면 그냥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구간 안에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 여기는 어차피 뚫려 있을 거예요. 이 안에 특별히 불연속점이 없어. 그럼 이건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물론 책에서는 이 구간 안에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이면 구간에서 연속이야 라고 말하는데 뭐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을 어떻게 파악해. 그러니까 그냥 구간 안에 불연속점이 없으면 연속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은 얘랑 다르게 여기서부터 요 사이뿐만 아니라 이 점도 메꿔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메꿔져 있는 요 경계값 왼쪽 경계 볼까요? 특별히 요 녀석만 다시 이야기할까요? 왜 글씨 못 쓰지? 칠판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봐. 시험 기간이면 나도 안 쓰니까.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 이야기를 해보면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긴 해야 돼요. 이 중간에 불연속점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볼 거냐면 A, 요 시작하는 점 살펴볼 텐데 요 점을 왜 따로 살피냐면 우리가 한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이거 세 개 다 봐서 셋 다 같으면 요 점에서 연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 A라는 점은 어때요? 함수값은 있을 수 있지. 우극한도 있을 수 있지. 좌극한이 없잖아요.
이건 구간에서 잘렸기 때문에 없는 거지 얘 잘못이 아니야. 응. 이런 애는 어차피 맨 끝에 점이 없거든요. 요 바로 뒤에 있는 점은 그 사이에 누가 있기 때문에 얘 바로 옆에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제일 끝에 경계잖아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거라고. 함수값은 있어요. 우극한도 있는데 자극한이 없어. 그럼 자극한이 없으니까 불연속이야 라고 말할 거냐고. 그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구간에 잘려서 없는 거지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니란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거다. 왼쪽은 경계 때문에 잘린 거니까 그냥 얘만 볼 거라는 거지. 함수값하고 우극한만 볼 거라는 거야. 이거 두 개만 같으면 얘도 포함시켜 줄게. 뭐 봐야겠어요? 이거 봐야지. 얘랑 누구 보는 거야? 오른쪽 경계에서는 좌극한 봐야겠죠. 우극한은 없으니까 얘만 본다고. 이것만 봐서 중간에 끊어지는 점 없고 왼쪽과 오른쪽 경계 이렇게 딱 메꿔져 있으면 이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인정해 줄게.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함수값, 자극한 우극한 다 봐야 되지만 구간 때문에 잘려서 없는 요 양쪽 옆은 얘랑 얘랑 있었으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당연히 만약에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럼 이건 열린 구간에서는 연속이지만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 아닌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지? 함수값이랑 우극한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은 안 되고 요렇게 생긴 녀석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게 구간에서의 연속이다 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저기 22페이지에 제 밑에 보시면 연속함수라는 이름으로 구간에서의 연속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2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건 당연히 점에서의 연속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3번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거 연속함수라는 건 구간에서의 연속 이야기하는 거고요.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은 뭐래요? 그 구간 안에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열린 구간에서 연속.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은 열린 구간에다가 양쪽 경계값 요렇게 두 개만 만족하면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을 이야기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연속 이야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연속의 성질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게 뭐 따로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유추해보면 애초에 연속이라는 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다. 그게 연속인데 우리 극한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참고로 극한에서 성질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걸 다 써야 돼? 귀찮아. 수렴하고 수렴하면 연산한 결과도 수렴해였거든요. 왜냐하면 수렴하는 녀석은 수렴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숫자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 두 개가 같아요예요 여야 되는데 얘는 원래 숫자예요. 함수값이니까. 그리고 요 극한값은 수렴한다면 숫자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그냥 숫자랑 같아요 그 얘기거든. 근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연속의 성질에서는 똑같이 이거 하고 싶은 거야. x는 a라는 점에서 fx도 연속, gx도 연속. 이거 다 연속이라면 fx에다가 실수 곱한 거, fx랑 gx랑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모조리 다 x는 a에서 연속될 거다.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물론 요거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 아니에요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 그렇다고? 애초에 연속이라는 것 자체가 극한값, 함수값 같아요인데 이거 원래 숫자 취급할 거니까 1이 내려와서 보면 실수면 당연하게 됐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 숫자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하는 거잖아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지. 그죠? 더한 것의 극한값이나 더한 것의 함수값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분모 0이 할 때 나눈 거 전부 다 A에서 연속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극한의 성질할 때 했던 거 거의 그대로 붙여넣기 한 거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당연하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극한할 때는 안 나오는데 연속에서는 주로 이런 것도 나와요.
x는 a에서 다시 fx, gx 둘 다 연속이라고 했을 때 fgx 또는 gfx 합성하는 겁니다. a에서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인지 아닌지 모른다 가 돼야 돼요. 연속인지 아닌지 모른다. 합성한 결과는 모른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A에서 연속이라는 건 아까 그림에서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 A라고 쳤을 때 X의 값이 A 근처에서 차근차근 변하는 동안에 Y의 값도 차근차근 변하면 이걸 연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쓱 이어서 그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지? 차근차근 변할 때 Y도 차근차근 변하면 돼요. 그런데 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처럼 G에다 먼저 넣을 거야. 우리 합성함수라는 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런 거였는데. FG 이렇게. F에다 먼저 넣을 거야. 그럼 F 입장에선 A가 들어가거든요. A 근처에 연속적인 값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로 FA가 나오겠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FA 근처에 비슷한 값들이 연속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밑에 있는 G 입장에선 FA가 들어오는 거잖아. FA 근처에 연속적인 값이 뭐 예를 들어서 B가 들어온다고 쳐볼까요? 그럼 얘 입장에선 B가 들어왔는데 어쩌라고. B에서 연속이 아니야. 모르잖아요. A에서나 연속이라고 그랬지 A가 아닌 다른 값에서 G가 연속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한 결과는 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시 무슨 얘기지? 근데 뭐 물론 이런 단서 같은 걸 달아서 억지로 참이 되게 할 수는 있지. 만약에 뭐 FA가 A야. 그렇다면 GFX는 A에서 연속이다. 얘는 참이 되겠죠. FA가 A라고 못을 박은 이유는 뭐다? 내려갈 때 A를 집어넣었어. F는 연속이야. 연속인 녀석을 또 집어넣은 건데 G 입장에서는 누가 들어온 거예요? FA가 들어왔는데 FA가 얼마래? A래. 얘 입장에서 나 A는 연속인데? 그 A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연속인 녀석이 나가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 경우라면 합성한 경우 당연히 연속이 될 거고요. 뭐 아니면 이런 거 있지.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둘 다. 그럼 뭐 어떻게 합성하든 무조건 연속 되겠죠. 아무거나 들어와도 연속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서를 달면 합성한 결과가 연속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점에서 연속이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건 괜찮아. 두 번째 녀석이 문제라고요. 첫 번째 건 괜찮아요. 두 번째 녀석이 문제라고요.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조심하시면 되고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아까 극한할 때도 했던 거긴 한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결과가 연속이라고 해서 각각이 연속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수렴하는 두 개 짬뽕하면 수렴한 거지만 결과가 수렴했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는 게 아닌 것처럼 연속인 거 두 개를 짬뽕하면 연속되지만 결과가 연속이라고 해서 각각이 연속인지 알 수 없고요. 합성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이 연속이라고 해서 합성하면 연속이야?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합성한 결과가 연속이라고 해서 각각이 연속이야? 그것도 당연히 알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합성한 결과가 연속이라고 각각 연속이냐고 물어보면 모른다 라고 대답하셔야 정상이에요. 그죠? 괜찮아? 좀 그랬어.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거 정리 두 가지 나옵니다. 뭐 첫 번째 나오는 건 최대 최소의 정리고요.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별로 없고 그리고 최대 최소의 정리 가지고 여러분한테 더 심각하게 물어볼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정리니까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공식 같은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냥 내용이거든요. 살펴보면 이런 건데 쓸 것도 없어. 쓰기도 귀찮아. 내용이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 무조건 있다. 끝. 조심해야 될 거 두 개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닫힌 구간, 연속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냥 무조건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게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닫힌 구간 하나 주고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이거야. 그게 거의 다일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빡센 문제를 풀 때 어차피 미분 끄트머리에도 가면 최대 최소가 나오긴 하거든요. 좀 더 빡센 문제를 풀 때 최대값 최소값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와중에 좀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만 실제로 문제 풀 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 정도밖에 안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정리, 사이값 정리. 얘가 좀 중요하다면 중요한 녀석인데 사이값 정리 자체는 또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데 양쪽 경계값이 달라요. 첫 번째로 닫힌 구간. 우리 보통 닫힌 구간은 이렇게 대문자로 대괄호로 표시하게 되어 있죠. 닫힌 구간에서 두 번째로 연속이고요. 세 번째로 양쪽 끝에 경계값 FA와 FB가 둘이 달라요. 그렇다면 A와 B 사이에 A 이거 뭐라 쓸까? A, B 사이라고 그냥 한글로 쓸까요? A FC는 아니 글씨 진짜 왜 FC는 K. 요 K 누구냐면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 얘기거든요. 한글 너무 길어가지고 시그마 썼어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X좌표 A가 이렇게 있고요. X좌표 B가 이렇게 있고요. FA라는 점이 있고 FB가 있는데 FB는 FA랑 달라야 돼요. 크든 작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나서 뭐래? 닫힌 구간에서 연속 그랬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손 안 떼고 그림 그려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하래? FA와 FB 사이에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아무거나 골라서 K라고 할 거야. 그럼 FC는 K가 되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더라 라는 소리고요. 그림 이렇게 안 생기고 막 지랄맞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해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거고요. 얘도 얘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얘가 더 필요한 거지. 책에서는 이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중에서 닫힌 구간 연속인 건 당연히 끌고 가는데 FA랑 FB가 그냥 값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부호가 다른 거예요. 그 부호가 다르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FA랑 FB를 곱해서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하죠.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는 양수, 하나가 음수니까 둘이 곱하면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FA와 FB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둘 중에 하나는 음수. 그럼 그 둘 사이에 0이라는 값이 존재하겠죠. 0이라는 값을 갖도록 하는 C가 A와 B 사이에 X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더라 라는 소리고요. 이 임의의 값 대신에 0을 대입한 건데 써놓고 나서 보면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실근이다 그 얘기겠죠. 방정식의 실근이 A, B라는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결정체고요. 결정판이고요. 다시 사이값 정리 활용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녀석인데 FA랑 FB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면 0이 되는 순간이 그 사이에 한 번 있었을 거니까 그때 X좌표 뭐 되는 거다 결국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찾을 때 물론 뭐 2차 방정식이면 인수분해 하든지 근해 공식 3차 이상의 방정식이면 인수분해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3차 방정식이야 뭐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나 여러분한테 줄 테니까 인수분해가 된 거지 인수분해 할 수 없는 녀석도 부지기수로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생긴 녀석은 방정식 해를 못 찾을 거냐? 못 찾지. 우리는. 있긴 있을 텐데 찾을 수는 없다고요. 그럼 그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죠? 해를 찾을 수 없다고 때려칠 게 아니라 해가 존재하는 구간 정도는 찾아볼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할까요?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우리가 아는 거 중에 없어요. 뭐 넣어서 0 되는 숫자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해가 없다고 하고 치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걸 fx라고 해보면 f-1은 마이너스 1이에요. 0보다 작잖아. f0은 0이에요. 아니 미쳤나봐요. 1이에요. 0보다 크잖아요.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실근이 있겠네? 라는 소리가 된다고요. 정확히 실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실근이 하나는 존재하겠구나 라는 걸 이 방법을 이용해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를 찾을 수 없을 때 해가 존재하는 구간 정도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요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문제 가서 보시면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들은 딱히 없는데. 뭐 162번 이런 거 하나 볼까요? 162번. 앞에 있는 애들은 뭐 그냥 보고 할 수 있는 거라서 162번 같은 거 보시면 이거 그래도 칠판에 좀 써야겠죠? 이렇게 생겼대요. fx가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 분모가 x-1이에요. x가 1이 아닐 때 그리고 b래요. x가 1일 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랬어요. 지금 fx 자체는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식이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거 살펴보면 분모는 분모 나름대로 연속이에요. 분자도 분자 나름대로 다항식이니까 그냥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나누고 있는 중이야. 분모가 0만 아니면 연속이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분모가 0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요 구간에서만큼은 이 녀석은 연속인 녀석이에요. 의심할 여지 없이. 오케이? 그러니까 fx 자체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뭐만 보면 돼? x좌표 1에서만 보면 돼. 그럼 1에서의 1에서 연속성을 파악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하고 f1하고 요거 두 개를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x가 1로 갈 때 fx 요 fx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x가 1은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요 fx 자리에 이 식이 들어가는 거지. 그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 분모 x-1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우변의 f1은 어때요? 실제로 1이라는 값을 대입한 거니까 그때는 얘가 돼야겠죠? 는 b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 하나 만들고 나니까 뭐야 이거? 1단원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극한 단원에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 있잖아요. 그죠? 물론 숫자는 다르지만. 분모 0 됐죠? 수렴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분자도 0 돼야겠죠. 분자가 0 됐다는 건 1 대입하면 0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A 바로 나오고요. 그거 가지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다시 대입하면 B가 얼마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요 식을 만드는 과정에 연속의 정의가 필요한 거니까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뒤에 있는 유형 다 마찬가지 문제가 되겠죠. 구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그 바로 옆에 거 그냥 하나 볼까요? 66번. 166번. 마이너스 2라고 4에서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랬거든요. 식을 써보면 이런 거지. ax 더하기 1이래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4보다 클 때,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b래요.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을 때.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랬으니까 각각의 구간 안에선 불연속점 없잖아요. 다항식이니까. 그죠? 우리는 어디만 보면 돼요? x좌표 마이너스 1이랑 4만 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도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함수값 이거 세 개 다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실전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좌극한 1에 이 fx 자리에 누구 들어갈 거냐면 이거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좌극한의 극한 값을 찾을 때는 어쩔 거라고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할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우극한이래요. 우극한 fx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잖아요.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 fx 자리에 식을 쓰자면 얘를 쓰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우극한의 극한 값을 찾을 때는 어쩔 거라고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라고요. 대입해보면 3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겠네요. 함수값은 똑같죠? 함수값이나 우극한이나 같은 녀석이니까 얘도 똑같이 3 더하기 b일 거예요. 이렇게 둘이 같으면 되더라라는 소리인 거지. 쓰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인 거랑 둘이 같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4에서 연속성 어떻게 된다고? 좌극한이랑 함수값은 여기다가 4 넣는 거고 4에서 우극한은 여기다가 4 넣는 거고 여기 4 넣고 여기 4 넣어서 같다 이런 또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개 연립하시면 A하고 B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도 그런 식으로 해결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5번 보시면 요거 이제 가우스 붙어있는 녀석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우스 함수는 정수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녀석이에요. 대표 문제를 그냥 바로 보면 fx가 가우스의 x제곱 3 가우스 x 더하기 4 이렇게 생겼는데 x는 n 자연수 n이래요. x는 n에서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보면 될 텐데 가우스이기 때문에 뭐 우극한이나 함수값은 같은 값이겠죠. 이게 알아야 될 건 이거잖아요. 리미트 x가 n-1일 때 가우스 x x가 n 플러스일 때 가우스 x 가우스 n 이거 세 개를 먼저 살펴보면 얘는 뭐예요? n은 자연수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얘는 뭐야? n-니까 가우스 씌우면 n보다 작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는요? n 되겠죠? 얘도 n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 자체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보시면 우극한 함수값은 같을 텐데 좌극한 혼자 약간 다른 값을 가져요. 그래서 가우스 자체는 불연속이 될 텐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저 fx의 이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살펴봐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얘는 또 n에서 연속 그랬으니까 자꾸 어디 가는 거야 얘? 새 걸 꺼낼까? 얘 나름대로의 fx랑 얘 나름대로의 값들을 살펴서 얘네들이 다 같아요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 하러 와서 보면 이 fx 자리에 이거 통째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 각각의 가우스 x 자리에 누구 대입하라는 거야? n-니까 이거 대입하라는 거야. 그죠? 얘는 누구랑 똑같다? n-1의 제곱 이거랑 같은 거더라 라는 소리예요. 얘는 누구랑 같겠어요? n 플러스일 때 이거거든요. 그럼 이 각각이 뭐랑 똑같다? 그냥 n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건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뭐 얘는 뭐 n 대입하세요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이거 세 개가 같아지도록 하는 자연수 n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얘는 뭐 볼 거 없으니까 됐고 요놈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n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얘는 정리를 좀 해보면 n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이니까 마이너스 5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얘랑 둘이 같아요. 가지고 n을 찾아보시면 2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우스-달린 녀석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172번 나오잖아요. 요거는 제가 뒤에 것까지 설명하고 나서 가우스 함수 그래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됐고 177번 말로만 빨리 볼까요? 177번 보시면 fx 다항식 1차 함수예요. gx 2차 함수입니다. f나 g 자체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연속이 아닌 거 골라보세요거든요. 1번 보면 어때요? 연속일까 아닐까? 1번? 당연히 연속입니다. 연속은 애들 두 개 빼는 중이잖아요.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건 얄짤없지. 나눌 때 분모 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얘는 지금 둘 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합성하는 것도 당연히 연속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1번, 2번, 5번 이거 다 연속이에요. 고민할 거 없이. 1번 더하고 빼는 거니까 연속이고요. 5번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연속이고요. 2번 합성하는 거지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연속이고요. 그럼 3번하고 4번인데 나누고 있는 중이잖아요. 뭘 조심하라고?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라고요. 근데 gx 어때요? 판별식 써보면 음수죠. 0보다 항상 크더라라는 소리입니다. gx는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3번은 연속이 될 수 있다.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없으니까. 4번 x좌표 5에서 불연속이 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해보면 되고요. 183번 볼까요? 183번.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찾으세요예요. 3차 방정식이거든요. 이걸 보고 근을 찾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 물어봤다고?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물어봤다고요. 혹시 여러분이 실근을 찾을 수 있으면 실근을 물어보지 구간을 물어볼 리가 없다고요.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물어봤다는 건 근을 찾을 수 없으니까 구간이라도 찾아보라고 나온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이거 뭐 넣어야 돼요? 조립제법 뭐 넣어야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나온 숫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0 대입해보고 1 대입해보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해서 부호가 언제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하면서 부호가 달라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음수고요. 0 대입해도 음수예요. 1 대입해도 음수죠. 2 대입하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1하고 2 사이에 실근이 있구나.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죠? 189번 보겠습니다. 그 189번은 합성하는 거고요. 190번, 190번은 둘이 더하고 있는 거고요. 191번은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fx랑 fx 더하기 5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뭔 얘기였어요? fx랑 fx 더하기 5가 같다는 건 주기가 5짜리인 주기함수다 그 얘기였어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 얘기하는 건데 190번, 191번은 190번만 말로만 하자면 이런 거예요.
fx 더하기 gx가 1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그 얘긴데 fx 어때요?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그죠? 함수값은 있는데 극한값이 없어요. 좌극한은 0이고 우극한은 2거든요. 그지? fx가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런데 fx 더하기 gx가 연속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건 어쩐다? 그냥 fx 더하기 gx라는 녀석 그 전체의 좌극한, 전체의 우극한, 전체의 함수값을 찾는 거예요. f나 g가 자기들 나름대로 연속이면 굳이 더한 것의 연속성을 파악할 때 좌우극한 함수값 따로 찾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얘는 어쨌다고 f가 이미 불연속이 난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f 더하기 g의 좌극한을 통째로 찾아야죠. f 더하기 g의 우극한을 통째로 찾아야 돼요. f 더하기 g의 함수값을 째로 찾아야 돼요. 찾아서 걔네들이 다 같다. 이렇게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189번도 마찬가지겠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인데 fx 어떻게 생겼냐면 3-x래요. x가 1 이상이고요. x 더하기 2예요. x가 1보다 작아요. 딱 봐도 1에서 불연속이라는 거 보이죠? 좌극한은 3인데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2니까. 그리고 나서 g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생겼고요. 하라고 한 건 이거야. gfx.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대요. g는 그냥 식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 쟤는 의심할 거 없고요. f는 1에서만 불연속, 나머지는 다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성하는 녀석의 경우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어디만 보면 돼요? f에 1이 들어가는 순간만 살펴보시면 돼요. 그죠? g는 아무거나 들어와도 연속이니까 고민할 거 없고 f는 1에서만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뭐만 보면 된다? 요 녀석 1에서의 극한값, 함수값만 살펴보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거기서만 연속이 파악이 되면 나머지는 다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성하는 녀석의 경우엔 이런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에서 연속성 파악하는 거니까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함수값 이거 세 개를 f에 먼저 넣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g에다 넣어서 이거 세 개가 다 같으면 연속이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아까 합성하면서 극한하는 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뭐 그림은 안 그려져 있지만 1-부터 넣어봅시다.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보다 작은 거고요.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여기다 넣어야겠죠? 여기다 1- 넣을 거예요. 뭐 나와요? 3은 3인데 3보다 작은 녀석 나오겠죠. 1-에 그러니까 1보다 약간 작은 거에 2를 더할 거니까 3보다 약간 작은 거 나온다고요. 그죠? 얘는요. 1 플러스를 f에다 넣을 거예요. 플러스니까 1보다 큰 거고요. 여기다 넣을 겁니다. 넣으면 뭐 나오겠어요? 2가 나오긴 할 텐데 2보다 약간 작은 거 나오겠죠. 그죠? 1은요. 대입하면 그냥 딱 2. 딱 1 넣을 거니까 딱 2 나오겠죠.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그럼 요런 애들을 G에 넣을 건데 다행히 G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게 3-냐 3+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3 넣은 거랑 같을 거잖아. 얘는 얘 나름대로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3-나 3+나 G3이나 다 같을 거라고요. 이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은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 3-를 여기다 넣겠다는 건 그냥 3 대입한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9 더하기 3a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2-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기다 그냥 2 넣은 거랑 똑같다고요. 4 더하기 2a라고요. 얘는 원래 4 더하기 2a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는 뭐야? 5 아니 마이너스 5인가요? 뭐 그렇게 생겼겠죠. 그죠? 얘랑 둘이 같아요 가지고 a를 찾으시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나중을 위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혹시 합성이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면 거꾸로 순서가 바뀌어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요 녀석이 불연속점이 있죠. 1에서. 그럼 얘는 이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뭘 봐야 돼요? gx가 1이 되는 순간을 봐야 돼요. 그죠?
지금 요거는 A가 뚫려 있어서 없으니까 좀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요 녀석이 불연속이 되는 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F가 1에서 불연속이니까 GX가 1이 되는 순간을 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GX가 1이 된다는 건 얘가 1이 되는 순간에 뭐 X값을 찾아서 그거 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1에서 불연속이니까 무조건 1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얘 입장에선 F가 여기 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 입장에선 GX가 1이 되는 순간이 불연속이 날 여지가 있는 곳이니까 GX가 1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서 똑같이 연속성 파악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냥 문제 풀라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을 위해서 가우스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마치죠.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아까 이야기한 몇 번이야 172번 같은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고요. 물론 꼭 그래프를 그려야 풀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풀자면 풀 수 있겠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을 겁니다. 별로 협박같이 안 들리네. 그게 좋아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일반적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걸 가지고 그 문제에 대입을 좀 해볼게요. y는 fx 이거 언제 한 적 있을 것 같은데 1학년 끝날 때쯤? 1학년 2학기 때? 뭐 한 번 한 적 있을걸? 왜 했지? 일기생 때문에? 참, 큰 그림인가? y는 fx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그때도 이거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그리려고 하는 그림은 y는 가우스 fx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고요. 또 y는 fx 빼기 가우스 fx 이렇게 두 개입니다.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납니까? 대충도?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요. 당연히 fx라는 그래프가 밑그림이 필요하긴 합니다. x축이 이렇게 있고요. fx가 대략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가우스라는 건 정수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작거나 같은 정수거든. 작아져야 돼. fx에서 정수 될 때까지 작아지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y 값은 언제나 정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프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보조선이 필요하죠. 정수되는 보조선들이 필요하다고요. 예를 들면 뭐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 4,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수가 되는 보조선을 그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일단 만나는 교점들은 점을 찍어야죠. 애초에 함수값이 정수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가우스를 씌운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다른 색깔로 할까? 이런 점들은 가우스를 씌운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얘네들은 가우스를 씌운다고 해서 달라질 여지가 없는 녀석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 그죠? 그럼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애들이 문제인데 걔네들은 어떨 거라고? 작아질 거라고요. 정수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 보조선이 마치 선반인 것처럼 해서 먼지 털듯이 떨어지는 거다 그랬다고요. 아랫방향으로.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여기 와서 들러붙는 거예요. 물론 여기 구멍이 뽕 뚫린 상태로 얘가 되겠죠. 요 사이에 있는 것도 여기 와서 다 붙을 거라고요. 구멍이 뽕 뚫린 상태로 여기 와서 구멍이 이렇게 뚫리겠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해하지 마. 옆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요 점들이 다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 와서 쌓이는 거라고요. 여기 와서 쌓이는 거고. 그지? 얘네들이 여기 와서 쌓이는 거고요. 얘네들 다 어디에 쌓여요? 여기 쌓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쌓이게 된다고요. 얘도 이렇게, 얘도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 아래 방향으로 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필요 없는 보조선들을 다 지우시면 이렇게 생겼겠죠. 얘도. 이 녀석이 이 그래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림 자체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포인트는 뭐라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다. 입니다.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 얘도요. 그리는 김에 아이고. 원래 fx 곡선 이렇게 생겼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되는 보조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1, 여기 2, 여기 3, 4,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 fx에서 가우스 fx를 뺀 건데 이거 우리 상용 로그 할 때 많이 보던 거죠. 이거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이거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 나타낼 때 이런 기호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fx 함수값 중에서 그것의 정수 부분을 빼는 거니까 소수 부분만 남는 거야. 0 이상이고 1 미만의 값밖에 못 갖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얘 자체가 항상 0 이상이면서 1 미만의 값만 가져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가우스 씌운 값 자체가 0이기 때문에 뺄 게 없어요. 달라질 게 없다는 이야기지.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말 거거든요. 근데 요 사이는 1. 얼마인 애들이니까 가우스가 1이고요. 가우스를 빼겠다는 건 1을 빼는 거니까 이거 통째로 뜯어서 한 칸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이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뜯어서 밑으로 통째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얘는 얘 나름대로 정수이기 때문에 값 자체는 0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있는 애도 뜯어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요. 원래 0하고 1 사이에 있는 애니까 손댈 거 없고요.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림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정말 이렇게 칼집을 내서 썰어가지고 밑으로 털어 내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0 이상이고 1 미만의 값만 가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만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으면 가우스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든지 다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연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위해서 필요한 그림 두 개는 뭐냐면 하나는 가우스 x제곱 x제곱에 가우스 붙은 거. 그림이 있거든요. 요거고요. 요것도 그때 아마 시켰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요거고요. 또 하나는 요거고요. 왜 이렇게 썼어? 옆에 써야지. 얘 때문에 그랬구나. 요거 세 개를 그려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생각해봐. 첫 번째 거는 그릴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려봐야 알 것 같아? 아, 진짜 연필 들기 싫다, 그지? 그래, 뭐 내 손은 버렸으니까 이미. 첫 번째 있는 녀석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첫 번째 있는 건 x제곱 그려놓고 나서 가우스 씌우면 되잖아, 그죠? x제곱을 그리면 되지. x축, y축에 x제곱은 뭐 대충 이렇게 생각. 아, 너무하잖아. 좀 있으면 퇴근이야. 힘내. 나한테 한 소리야.
x축 배고파서 그래.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대충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요거 가지고 뭐 하라고? 가우스 씌우라고. 가우스 씌우는 뭐 한다고? 보조선 그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뭐 한다고? 만나는 점 찾아서 점 찍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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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다음 밑으로 털어 내리는 거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그러려니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요거 그릴게요. 요거 이거 뭐부터 그려야 돼? 마이너스 x제곱부터 그려야 돼. 보조선 그어야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 뭐 할 거라고? 점 찍어요. 점 찍어요. 점 찍어요. 점 찍어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릴 거라고요. 그럼 요 사이 있는 애들은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요 사이 있는 애들 다 여기로 내려오는 거야. 여기도 다 이리로 내려오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랑 생긴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참고로 요 놈은 제가 안 그릴 건데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요 녀석을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은 거니까 이거 그냥 x축 대칭이라고 하면 얘 되는 거야. 그죠? 요 녀석을 그대로 뒤집은 게 얘거든요. 근데 얘를 요대로 뒤집은 거랑 얘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는 거야. 어디가 제일 큰 차이냐면 꼭지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의 이름이 연속이니까 요 점에서 요 녀석은 연속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으니까요. 근데 얘는요. 꼭지점에서 불연속이에요.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함수값은 0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고요. 얘는 꼭지점에서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올바른 표현은 아닌데 그냥 그림을 이해하자고 둘의 차이를 보면 이거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죠. 얘는 안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바깥쪽 안쪽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아래쪽이다. 밑으로 그린 거예요. 이 점점들이 다 밑으로 떨어져서 선반에 먼지 쌓이듯이 쌓인 거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된 건데 가장 큰 차이는 꼭지점에서 다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172번 다시 와서 보시면 0하고 5 사이에서 요 녀석 불연속이 되는 거 찾으세요거든요. 그림을 그리시면 가장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0, 5가 열린 구간이고요. 0하고 5 사이에서 fx가 가우스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대요. 요 녀석 불연속이 되는 점 몇 개냐? 거든요. 그럼 얘 그림 그려보면 꼭지점, 대칭축 x좌표 2잖아요. 요렇게 생겨서 여기가 2고요. 구간이 주어지기를 0에서 5거든요. 그럼 0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 5는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럼 0일 때 y값 얼마냐면 1이고요. 5일 때의 함수값은 6인가요? 6이고요. 참고로 꼭지점 x좌표, y좌표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인가?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림은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뚫려 있고요. 그림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서 다시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여기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는 거지, 그죠? 그럼 불연속이 나는 건 아까 그림 그려봐서 알지만 보조선 그어야죠. y좌표가 정수되는 점 다 그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면 그때마다 다 불연속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었다고 치면 1은 어차피 구멍 뚫렸으니까 됐고 y좌표 0에서 불연속 나겠죠?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나겠죠?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 나겠죠? 마이너스 3에선 불연속 아니에요. 아래쪽으로 털리는 거기 때문에 y좌표 마이너스 3에선 불연속 없습니다. 쭉 이어져 있고 다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1, 2, 3, 4, 5에서 다 불연속 날 거예요. 6은 없으니까 뭐 됐고요. 그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역들에서 저런 지점들에서 다 불연속이 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림을 정확하게 다 그리지 않았지만 아까 그 그림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자면 y좌표 정수점에서 불연속 날 거고 꼭지점에서는 불연속 아니야 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여기 마이너스 달린 녀석이면 개수가 달라질 거예요. 최고창이 마이너스면 뒤집어진 거니까 그때는 꼭지점에서도 불연속이거든요. 그죠? 그 정도 차이가 있구나 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해서 연속도 대충 할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해야 될 얘기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RPM에 뭐 대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 풀 때 그때 가서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